오늘도 뭐 여론조사 나오는 뭐 보니까 추이가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네. 그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 공천을 마치 무슨 문명 갈등이니 문명 충돌이니 명문 갈등이니 뭐 사천이 이런 말로 네. 폄훼하는 상징 조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론 조사도 네. 굉장히 달라요. 제가 두 개를 살펴보고 나왔는데요. 네. 3월 2일, 3일 했던 연합뉴스 TV에서 하는 네. 여론조사가 있고 3월 3일, 4일 했던 YTN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네.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요. 국힘 39, 민주 32. 아하. 이게 더 먼저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했던 이 YTN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39, 국힘 36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요.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은요. 네.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5예요. 자, 이게 다르네요. 엊그제 네. 여론조사 꽃에서 뭐 4억인가 들어가지고 전국에 선거를 다 했는데 보니까 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으셨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서울에 48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21대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예. 거의 40개 가까이가 네. 경합이거나 민주 우세고. 그래요? 예. 이제 49개입니다. 저희 서울에는 49개인데. 아니 이번에 조정해서 조정. 48개가 됐어요. 맞아. 48개가 됐어요. 그렇네요. 이건 남의 것이긴 하지만 노원에서 하나 줄었네요. 예, 여기서 뛰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자료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 뭐 한번 보시면 다 이제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자 여론마다. 여론조사는 네. 방법, 대상, 음. 시기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큰 변화는 없어요. 원래 지금 큰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출렁이려면 네. 그 여론을 출렁이게 하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근래에 큰 변수가 없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12월부터 안 나서고 있는 거? 그 변수. 그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 들여다볼 부분이고 네. 다수의 민심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하는 여기서는 방법, 대상,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크게 변한 시기가 아니고 뭐가 있냐면 네. 공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징 조작이 좀 통하고 있어요. 아하. 그 상징 조작이. 예. 물론 거기에 민주당이라고 해서 잡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쪽처럼 설화는 아니고 이쪽은 잡음인데 잡음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이걸 엄청나게 언론이 증폭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대진표를 딱 만들어 놓고 보면 네. 어느 쪽이 혁신 공천을 했는지 아. 어느 쪽이 제대로 공천을 했는지 어느 쪽이 사천을 했는지 어느 쪽이 구태의연한 네. 공천을 했는지 어느 쪽이 세물 공천을 했는지 어느 쪽이 썩물 공천을 했는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네. 민심의 중요한 아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거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심판 정서는. 근데 심판론이 막 올라오다가 네. 이 심판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몇 가지 하잖아요. 네. 뜬금없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지고 나오고 예. 하잖아요. 네. 포퓰리즘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또 감세 또 뜬금없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다니면서 네. 지금 지역 맞춤형 선거 한 달, 이야기를.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니까요. 네. 저거 한 달이 나중에 남았어요, 한 달이요, 분명히 사법 처리 받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거 했습니까? 탄핵 대상이 됐습니까? 우리 편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 한마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데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뭐 책사 같은 분들이 그런 걸 했겠죠. 네. 김건희 특검 저게 난리가 나니까 네. 이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음흠. 이거 하여튼 안 보이게 합시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특검 발의했잖아요. 어제. 저도 어제 함께 공동 발의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종합 특검이 정치적인 됐- 이슈가 예. 이제 되고 그리고 이런 이 정책적인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심판론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뭐 활성화하면 네. 모빌라이즈하면 지금 보세요. 당장 여론조사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한쪽은 37대 32, 39대 31이에요. 네. 한쪽은 39대 35로 오히려 거꾸로래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은 그 시기와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딱 봐보시면 네. 국힘이 높게 나올 때는요 반드시 보수층이 과표집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최정묵 작가가 그 최정묵 선생님이 그런 걸 했던데 지난 시기에 조사 결과들을 쭉 토대로 국민집권 전략이라는 책에서 그걸 해놨더라고요. 딱 보면 전국에 49곳이 지금 네. 경합이라는 거거든요. 경합. 그리고 민주당이 훨씬 우세해요. 지금 지형이. 그런데 왜 그 보이지 않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 쪽도 조금 이제 제가 학위 논문 쓰느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네. 이게 말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말하는 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저쪽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나선을 그리면서 계속 커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샤이 민주당이 많이 생겼다. 물론 이분들을 민주당이 끌어내지 못하면 네. 어려움에 겪겠죠. 투표장을 끌어내야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투표하게 만들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력적인 정책과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겪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지형 그 자체가 지금 바뀐 건 아니다. 아하. 다만 샤이 민주당이 좀 많아지고 있다 지금. 그런데 보수는 네. 국힘은 더 노골적으로 막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샤이 민주당을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잡음 때문에 생긴 왜냐하면 민주당은 큰 정당이기 때문에 조그만 잡음이 생겨도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지금 그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샤이가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의 과제도 총선 있어요. 전략의 핵심 과제는 네. 그 샤이화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건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지금 앞으로 제가 저 민주당이 가야 될 35년 40년 예. 리서처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가 여론조사 회사도 했어요. 아이고 여론을 보시고 광주 리서치라고. 네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입틀막 공천도 하셨지만 입틀막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반 저 국민들이 방송에 볼 이렇게- 때는 예. 너무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 막아버리고 압수수색하고 법적인 처리한다고 그러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내 의견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입틀막 정권이라고 했는데 제가 네. 사실은 아니 입틀막 정권이라고 제가 삼틀막 정권이라고 했어요. 삼틀막 눈 가리고 귀 안 듣고 입 막 네. 틀어막고 아하. 제가 저 대정부질하면서 지난번 네. 대정부질하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단순히 이 당 저당의 지지가 어떻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하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이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입틀막 정권이기 때문에 삼틀막 정권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국민들이 확 깨트리는 네. 그 어떤 발화점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아하. 그래서 이 샤이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하는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심판 투표를 하면 대개는 그 투표가 지지 투표보다는 심판 투표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모빌라이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21대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물어보려 하셨죠. 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음.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무기인 수사권, 검찰 수사권 음. 이거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저는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면 정책적으로는 이 나라의 이 정부 운영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요? 지금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즉 중앙 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는 그렇죠. 수도권 중심 정권이 이 국가 운영이거든요. 중앙 정권. 수도권 중심의 중앙 네. 집권적인 국가 운영을 지역 중심의 분권 자치형 국가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유럽에서 80년대 많은 국가들이 그런 시도를 해서 경제 성장을 1, 2%씩 끌어올렸어요. 이 정치는 사실 경제거든요. 더 큰 경제거든요. 그래서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단위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나는 지금 이 보수 정권이 그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규제 하나 한다는 게 그런 거여야 되는데 자유가 엉뚱하게 자신들만의 자유로 기득권층만의 자유로 변질돼 있어서 정말 네. 기가 막힌데요. 세계 시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좁게 해석하는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억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체제에서 저는 이 정권이 벗어나지 못하라고 봐요. 그럼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준비를 22대 때 저는 처음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이 그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 사회 체제, 정부 운영 네. 체계를 지역 중심의 분권 자치적 운영 체계로 바꿔줘야 된다. 모든 영역이 그래요 지금. 단순히 무슨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 즉 자율성을 확장시켜 주는 거, 확대시켜 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분들이 진짜 가짜를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고 있으면서 결국 억압을 자유는 통해서 안 자신들만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보여요. 진짜 가짜 자유죠. 가짜 자기들만의 자유죠. 네. 자, 오늘 민영배 의원과 광주 호남 민심부터 자, 앞으로 어떤 국회가 돼야 되는지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 지금 전세 상황 도움이 됐을까요?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또 나오시고요. 도움이 끝으로, 됐으면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어쨌든 이제 경선 승리해서 오셨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은 좀 마무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는 탄생부터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언론인데요. 시민 언론의 가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민들 스스로 발신한다는 거거든요. 뭐 대표 기자도 있고 여기 맞아요. 구성원도 시민 기자. 있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오마이뉴스가 특히 오마이 TV의 구독자분들이 네.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발신하는 언론이 돼서 그것이 이 플랫폼 오마이 TV에 모여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것이 윤석열 독재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두 개 작은 구멍을 내는 균열을 내는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 물구멍이 커져서 네. 두기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검찰 독재 두굴 무너뜨리는 그 출발점에 저는 오마이 TV의 구독자분들이 서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힘차게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 길에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저희가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